저는 오늘 열심히 학교 가서 일을 하고 나서 조퇴한 다음에 아이 학교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아이 학교에서 내년부터 바뀌는 대학 개편안, 그리고 고교학점제, 이런 거를 소개해 준다고 해서 저희 딸이 중3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 좀 공부해 보고 싶다 해서 연수를 다녀오는 길입니다. 가서 저희 아들 학교에서 연수를 하는데 그 연수를 딸 고등학교 갈 학교에 담당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일타쌍피다라는 생각으로 갔거든요. 아들 학교에 입학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학교를 한 번도 못 가봤기도 하고 학교 구경도 하고 또 딸이 입학할 학교에 고등학교 선생님이니까 거기는 또 대입 지도를 제대로 하나 체크도 할 겸 다녀왔는데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실제로 잘 안 되는 이야기. 매번 자기만의 루틴을 세워서 공부를 해야 되고 성실한 아이를 이길 수는 없다. 자기 힘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능력이 대학을 결정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아이한테 좀 들려주고 싶은 부분도 있어서 녹음도 해가지고 왔는데요. 집에 왔는데 다 조용한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지? 집도 깜깜하고요. 봤더니 딸아이는 딸아이 방에서, 아들은 아들 방에서 지금 자고 있네요. 지금 6시가 좀 넘은 시간이거든요. 집안은 깜깜하고 모두 다 자고 있습니다. 어쩜 이런가 싶네요. 나는 아이 대학을 가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고입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또 아이의 미래가 힘들지 않을지 이렇게 고민하고 오는데 아이들은 진짜 천하태평이에요. 어떨 때는 내가 차라리 공부하면은 나는 이렇게는 안 살겠다. 나는 중학교 때 조금 챙겨서 제가 다시 고등학생 된다면 저는 민사고를 가고 싶어요. 민사고 되게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자기가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고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나도 저때 저런 걸 알았으면 저렇게 살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면서 다시 인생 플랜이 막 세워지는데 아이들은 하나도 급한 게 없죠. 네, 그래서 아싸 날도 좀 쿵쿵하고 좀 잘까 이러고 낮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아이들 고단한 거는 이해를 하지만 언제나 엄마 마음만 바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만 이런 거는 아닐 거예요. 오히려 엄마가 공부해서 열심히 하다가 오히려 내가 서울대 갈 정도야 라고 하는 농담 삼아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진짜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 해봅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좀 같이 공감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참 유튜브, 책, 각종 매스컴에서 언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저도 그런 정보를 드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러면서 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저도 공부하고 그 공부가 아이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공부를 하는 거긴 한데 유튜브를 제가 하면서도 내 아이와 같이 내가 함께 성장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아이가 중1 때는 중1에 맞는 이야기와 공부들 중2, 중3, 고등학교 또 들어가면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정보를 줍줍하게 너무 바빠가지고 실제적으로 내 마음은 돌아보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라면 느낄 만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책이 새로 나오면서 굉장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도 나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더 엄마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준비를 하다가 제가 영교시 부모 영역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 나가게 됐어요. 거기 김성곤 교수님이라는 분이 진행을 하시는데 저하고 이야기 사전 인터뷰를 해보니까 굉장히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마인드도 맞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을 하고 왔는데요. 하고 돌아오면서 한 가지 문득 제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나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엄마가 될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아이한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면서도 또 어떤 성과도 이뤄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서 나는 좋은 엄마인가? 라는 의문이 탁 머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매번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나누고 하는데 그게 아이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는 두 가지 생각이 항상 있잖아요. 아이가 좀 성적을 잘 받아서 그냥 이 사회가 바라는 루틴대로 좀 성공적인 길을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 하나 하고 이제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성적이 다가 아닌 대학 간판이 다가 아닌 시대가 올 텐데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생각이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생각의 좀 폭은 다르겠지만 그 생각이 어느 날은 이 생각이 컸다가 어느 날은 이 생각이 컸다 이렇게 하는데 그 유독 점수에 대한 생각이 큰 날은 아이들한테 화를 내거나 윽박지르거나 이러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냥 평온하게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너가 주체적으로 행동했으면 좋겠어. 너의 일은 네가 판단했으면 좋겠어 라고 맡겨두다가 시험 즈음 점수가 나오게 되면 또 발칵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야 네 미래가 보장이 된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 스스로도 참 일관성이 없는 엄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나는 정작 우리들 아이들한테 좋은 엄마였나라는 생각이 딱 머리를 스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내가 진짜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서 좋은 엄마 코스프레를 한다면 아이들은 그거를 느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웃으면서 나는 점수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 대신 네가 좀 생각하는 힘을 키웠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내 마음속에 난 사실 네 점수가 좀 중요해. 네가 생각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고 네 점수가 네가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를 얘기해 주잖아 라고 생각한다는 걸 아이가 모를까 싶은 거죠. 아이는 결코 모르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첫 번째 중1 시험을 보고 왔는데 저는 아이가 열심히 준비하고 뭔가 그래도 하나라도 더 이뤄내려고 하는 걸 보고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무슨 과목은 몇 점 맞고 무슨 과목은 몇 점 맞고 이랬는데 둘째라서 그런지 그렇게 점수에 신경 쓰진 않았어요. 물론 다른 뭐 첫째에 비해서 점수가 잘 나오기도 했지만 그중에서 이제 수학 점수가 조금 안 나왔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인식하고 있었나 봐요. 점수 얘기를 하다가 네가 뭐 수학 평균이 낮다면서 평균 60점대인데 너도 그 정도 점수 맞았으면 평균 정도네. 그런데 뭐 다른 애들이 못했다 잘했다 할 정도는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런 저의 메시지를 딱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엄마가 자기를 무시하는 투로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나는 아이 점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마음 안에서 그 평균 점수만 맞은 수학 점수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얘기하면서 말투에서 표정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다시 제가 정정을 하면서 실제로 네가 열심히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첫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절대로 모르지 않는구나. 엄마 마음의 변화, 엄마가 무엇을 신경 쓰고 있는지를 진실로 아이는 알아채는구나. 누구보다 예민하게 그걸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내 마음 안에서 이 점수에 대한 것을 내려놓을 때 아이가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서울대 간 아이들, 명문대 간 아이들 부모님 이야기 하다 보면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점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공부해라 잔소리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뭐 그렇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로 실제로 그랬던 거죠. 아이가 정말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점수 하나하나에 일일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믿어주는 마음을 아이가 알기 때문에 그만큼 보답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 점수에 대한 것과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는 불안한 마음, 그것이 뒤섞여서 어떻게든 지금 당장이라도 좀 점수를 잘 맞아야 미래에 네가 행복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좀 내려놔야, 실제로 내려놔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게 점수고 그걸 통해서 아이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인지한 이상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지만 아이가 진짜 행복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아이를 점수로만 재단하고 점수를 잘 맞아야지만 행복해 라는 생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는 진짜 그 점수랑 상관없이 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넌 나한테 너무너무 귀한 아이야 라는 마음이 더 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든 조금 더 편안하게 더 가치 있는 아이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점수에 신경을 썼던 게 맞는 거죠. 그렇다면 아이가 그 내가 신경 쓰는 그 점수, 성적 때문에 오히려 아이가 내 눈치를 보고 주눅 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이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겠구나. 그리고 아이한테 내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많은 유튜브를 찾아보고 정보를 찾아봐도 사실 뭐 실제로 빠르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정도를 걸어야 되고 아이가 그만큼 힘들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성실과 책임감과 그런 것들을 배워갔으면 하는 생각이지, 그것이 오로지 하나 성적 등급으로만 아이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 아니죠. 그것보다 어떤 점수를 네가 맞더라도 너는 나한테 소중해, 중요해 라는 메시지가 사실 내 마음에는 더 큰 게 맞죠. 그러면 그 마음을 기꺼이 꺼내서 표현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까지 점수에 너무 신경 쓰고 너를 윽박지르고 한 게 너무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희 큰아이가 다른 과목은 상관없는데 수학에서 계속해서 낮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혹시 나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다른 과목 그냥 편안하게 놔두고 영어 같은 것도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바심 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수학은 유독 어렵다 하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가 구구단을 모를 때도 화를 냈었고 점수가 계속 안 나올 때도 화를 내면서 지금 중3까지 온 것 같아요. 아이한테 시험 트라우마가 엄마 때문에 생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더 미안해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신경 쓰고 너무 윽박지르고 너무 부담을 줬기 때문에 아이가 그것을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트라우마가 생긴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내 마음에 조금 더 솔직해지고 내 욕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아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은 내려놔야겠다. 진짜 내려놓을 때 아이는 진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갈 길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금방 내려놓는다고 해서 아이 성적을 보고도 무덤덤하고 대담해지는 엄마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 1%라도 더 있는 아이의 행복, 미래에 대해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마음을 조금 더 키워서 아이한테 주는 부담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야지 아이한테 내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자고 있어요. 이제 깨워가지고 저녁을 먹여야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또 이제 실컷 자고 일어나서 긴 저녁이 될 것 같은데요. 아이들하고 이런 이야기들 허심탄회하게 나누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불편한 감정들, 아이 안에 있는 불편한 감정들, 서로를 대하는 불편한 마음을 털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저녁에는 치킨이랑 함께 하면서요.